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본질을 잘 파악한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언급되는 인물들의 태도를 유심히 생각해보면 진짜 캥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마 바로 아실 겁니다.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특검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특검이라는 건 왜 하는 걸까요? 특검은 말 그대로 특별검사의 줄임말이며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나 사람을 특별하게 수사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검은 수사팀도 따로 꾸려져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밀고 있는 건 대장동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무려 8개부 검사 60명을 투입해서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을 수백 번을 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이미 끝난 성남FC 후원 의혹이나 선거법 위반, 백현동 의혹까지 꺼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가장 확실히 마무리 짓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이재명 대표도 마무리 짓고 싶겠지만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이 사건을 확실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이 진짜인 것으로 밝혀져야만 본인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가장 큰 정적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서 말만 하고 실제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뭐뭐라고 들었다 식의 법적 증거 능력도 없는 전문 증거만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특검을 주장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정적 제거가 아니라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상식인데 실상은 반대로 이재명 대표 쪽에서 특검을 원하고 대통령이나 국힘에서는 특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죄에 확신이 있으면 특검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출신인데 특검을 반대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주구장창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주장하던 한동훈 장관은 특검이 되레 진실규명을 방해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어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대놓고 반대한다고 말했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진짜 부당한 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작업인데 진실을 밝히고 싶은 사람이 이 특검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또 검찰은 곽상도 씨만 기소를 하고 1년이 넘도록 움직일 생각조차 않다가 갑자기 박영수 씨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박영수 씨 압수수색 카드를 슬며시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미애 전 장관의 말처럼 김건희 특검 무마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대장동 사건을 특검으로 가져가지 않고 핵심 인물들만 수사를 하는 정도로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한때 민주당이 주장한 50억 클럽 특검에 동의하던 국힘도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남아있을 때 하는 말하자면 최종 수단이다 라는 단서 조항을 슬며시 들먹이며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검찰이 박영수 씨를 압수수색한 결과 박영수 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을 돕고 대장동 상가부지 400평 규모의 땅을 포함한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곧바로 포착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압수수색을 300번 이상 했는데 명확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던 434억도 결국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못했죠. 단 한 번의 압수수색으로 찾은 박영수 씨의 증거, 300번을 해도 못 찾은 증거.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특검을 하자고 해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아 대통령 스스로가 대장동은 애초에 정치 보복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거고요. 검찰이 왜 검세라고 불리는지도 단박에 이해되어 버립니다. 정적 제거, 보복 수사, 외교 참사, 굴종 외교로 연일 해명하기 바쁜 대통령실. 애당초 수사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이가 당선되었을 때부터 이런 사태는 예견된 거지만 실제 현실로 맞닥뜨리니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만 봐도 윤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치적으로 일어서려면 어느 정도 여지는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거의 뒤가 없으니 핵심 지지층이던 20대와 30대가 등을 돌리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현 정부 들어서 정치판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수 있는데 본질과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다 금방 정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유시민 작가님의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었다면 입법을 해야 하는데 입법을 하려면 당연히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야당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이 된 것으로 목적 달성은 했으니 나머지는 대충 주변 관심들의 말 듣고 현안 보고 올라오면 대책 수립하라 이런 식의 대처만 하고 할 줄 아는 게 수사니까 정적 죽이기만 해야란이 되어 있는 모양새가 참 무지, 무능, 무속의 대통령을 보유한 나라가 퇴보하는 건 당연한 거긴 하죠.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친일 극우의 가치관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독재는 존경하는 권력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4년을 못 채우고 내려오는 날이 머지않아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나은 세상이었습니다.